안녕하세요. 전 전산학부에서 일하는 허기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크게 세 가지 과목이 있는데, 먼저 3학년에는 정보보호 개론, 4학년에서는 프로그램 논증, 그다음에 대학원에서는 프로그램 분석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과목 설계할 때부터 좀 연계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 한 과목을 들으면서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궁금증을 다음 과목에서 해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3학년 과목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문제가 벌어진다 라고 저희가 알려주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럼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들게끔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궁금증이 든 학생은 4학년 과목으로 오고, 그래서 그런 좀 더 깊은 기술을 배우고 나면 4학년이 마칠 때쯤 되면 그럼 이게 이론적으로 왜 가능하고 진짜 깊은 그 원리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은 대학원 과목에서 추가적으로 그런 깊은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매 학기 같이 만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 학생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제가 의도했던 대로 그 학생들이 어떤 점이 궁금해서 그 다음 걸 듣고 싶어서 그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을 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어오는 학생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과제를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었는데, 저는 과제가 특히 전산학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공학 그 과에 비해서 저희 전산학과에서 배우는 그런 그 내용들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직접 내 손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컴퓨터하고 인터넷만 되면은 웬만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거의 모든 내용은 중요한 거면 학생들이 다 직접 만들어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과제 하나의 모든 것을 다 압축하지는 않고 각 과제별로 중요한 어떻게 보면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주로 프로그래밍 과제로 많이 구성이 되는데,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잘 하지 못해도 시작할 때 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가지 좀 관련 자료들도 많이 제공하고, 기본이 되는 뼈대 코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코드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좀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본인이 한 숙제를 제출을 하면 즉시 저희가 자동 채점을 해서 점수를 공개하고 등수도 공개합니다. 그래서 네가 방금 제출한 코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고 전체 순위가 몇 등이고, 그런 것까지 공개해서 좀 더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능감을 키워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진짜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는가를 느끼는 순간 그 학습의 효과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가지 예시를 들면은, 저희가 3학년에서 하는 정보보호 개론 수업 시간에는 제가 보너스 과제를 내는데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학교 안에 있는 보안 위협을 탐지하면 제가 보너스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를 지난 2년 동안 했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해줘가지고 과거 2년 동안 실제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50개 이상 학생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거를 우리 학교에 있는 그 직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고치고, 그다음에 저하고 조교들도 다 같이 검수하고, 그런 재미난 경험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배운 지식을 좀 재창조할 수 있게끔 그런 무대를 좀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식을 외우고 그다음에 문제 풀고 이런 거는 너무나 잘한다는 거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기가 직접 배운 거를 자기만의 언어로 재창조할 수 있어야 진짜 진정한 과학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그 수학자 중에 바이어 슈트라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시인의 기질을 가지지 못한 수학자는 진정한 수학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인을 예술가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수학자를 과학자나 공학자로 우리가 일반화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자기가 배운 지식을 진정 이해했다면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좀 예술로 승화시켜 봐라, 이런 과제를 냅니다. 그래서
몇 년간 그림 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수학이나 공학 지식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그런 지식을 그림으로 승화시켜서 제출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최근에는 그 AI가 그림도 잘 그리고 작곡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거 2년간은 그림 그리는 AI를 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예술 작품을 제출했는데 올해는 드디어 작곡하는 AI도 굉장히 수준이 올라와서 올해는 몇몇 학생들이 노래를 만들기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빨간인 혈통의 길이 보였어. 꿈꾸던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지고 희망에 비치는 맘을 밝혔어. 코드의 그림자 로그가 숨어있네. 빛 뛰어들어 숨길 곳 없네. 자블로 그리면 샌으로 보이면 미로 같은 코드 속. 그래서 노래도 만들고 가사도 만들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승화하는 그런 과제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는 순간 바로 자동으로 채점이 되고 자기의 점수와 등수를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너무 쉬운 문제보다는 그래도 조금 도전할 수 있는 문제를 좀 내서 학생들이 그 사이에서 건강한 경쟁도 하고 그다음에 경쟁을 통해서 좀 창의력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제를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잘한 친구들한테는 좀 크게 칭찬해주는 문화를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그런 예술 작품 좋은 것을 제출했다거나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거나 그런 학생들한테는 제가 정기적으로 상장을 만들어서 시상을 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명현 박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천문학 강의를 하실 때 그런 예술 대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그 단락을 읽고 바로 공지사항을 올렸거든요. 오늘부터 예술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감동적이었고 그것이 진짜 교육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대회를 열고 있다가 보니까 그 가수 유나 씨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또 좋은 노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물리학을 이렇게 또 아름답게 예술로 승화할 수 있구나. 그런 것도 보면서 학생들에게 이 노래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니네들도 이런 거 좀 만들어 봐라. 그렇게 했는데 그 노래가 나온 지 2년 뒤에 이번 학기에 드디어 학생들이 음악까지 만들게 돼서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크게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겉에 드러나 있는 의도가 있고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현재 최신 AI의 한계점을 좀 느껴봐라라는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산학부다 보니까 그런 최신 AI 기술과 굉장히 밀접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AI가 다 와 대단하다 모든 것이 AI로 다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세세하게 살펴보면은 좀 단점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 그림을 그리다 보면 단점이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음악을 만들다 보면 단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림은 과거 2년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1회 대회 할 때는 그림이 조금 이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림이 점점 정말 멋있어지고 작곡 AI가 마치 2년 전 그림 AI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처음에 들을 때는 좀 노래가 괜찮아 보이는데 노래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승전하다 갑자기 툭 끊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AI가 이러한 단점도 있고 물론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AI 과목은 아니지만은 전산학부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자기가 최신 기술을 직접 써보기도 하고 단점도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라는 측면에서 그런 숙제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좀 즉각적인 피드백 혹은 즉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빠른 피드백이 있으면 학생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게임에 집중을 많이 하는 이유가 게임은 우리가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를 이기면 점수가 바로 올라가고 경험치가 바로바로 누적되는 것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좀 숙제나 학습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좀 볼 수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했더니 이만큼 점수가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으면 학생들이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이름을 잘 외워줘서 그것이 소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 고마웠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외우는 거는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부터 좀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거는 꼭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외우는 순간 서로 아는 사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아는 사이가 되면 뭐 그 전에는 조금 하기 힘들었던 말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힘들었던 거는 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 같은 게 되겠죠. 그 전에는 껄끄러워서 질문하지 못했던 것도 이제 아는 교수님이니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좀 장벽들을 많이 좀 낮추기 위해서 제가 학생들 이름을 외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AI가 발전하는 방향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의 AI는 주로 판별형 모델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몇지 선다가 있을 때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수능 시험 같은 그런 학습 방식, 그다음에 그런 인공지능 모델들이 대세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생성형 AI라고 부르는 애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술술술 뱉어내는 것이죠. 서술형 시험이고 어떻게 보면 과거 시험 같은 형식으로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누구나 후자가 더 올바른 평가 방식이고 올바른 학습 방식이란 것을 아는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채점에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피드백을 다 주기 힘들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분을 조금 이 전자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평가와 교육을 많이 하는데, AI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후자처럼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 저도 명확한 아이디어와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AI가 점점 더 사람의 글과 그다음에 생각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 조교가 혹은 교수가 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AI 조교와 협업하면서 좀 더 품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몇 개 중에 답을 맞추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자기 생각이 뭔지 스스로 내가 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과 평가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스스로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능력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하려면 결국에는 듣기나 읽기 같은 좀 수동적인 그런 학습보다는 스스로 말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글을 쓰고, 이런 학습에 좀 더 집중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후자가 말하고 쓰는 걸로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회사를 간다든가 학자가 된다든가 어떤 직업에 가더라도 주로 이제 리더가 되려면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글쓰기 숙제도 가끔 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대 수업이긴 하지만 제가 글쓰기 숙제를 내서 학생들이 쓴 글을 제가 읽고 채점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피드백도 가능한 한 상세하게 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학생이든 교수든 둘 다 저는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의 얘기라는 책에 보면은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성장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이 제일 교수가 되고 나서 제일 마음에 와닿아서 매 학기 마지막 시간에 학생들에게 나를 가르쳐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공간에서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서로서로 좀 격려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서로 동반 성장하는 그런 카이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업에 가는 그 시간이 좀 어떻게든 신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 나지 않는다면 신날 거리들을 스스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 자료를 잘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제가 더 재밌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식이 더 잘 전달되고 학생들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강의 듣는 것 같은 그런 기계적인 소통이 아니고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수업을 잘 만들어 가시면 본인도 재밌고 학생들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을 듣기 전과 후가 많이 바뀌었다.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자기와 듣고 난 후에 자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교수로서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